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시간 지연이 있어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는 8시 10분에 시작을 할 건데요. 우선은 오늘 늦은 시간 시합 준비를 위해서 참가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효과적인 대회 준비를 위한 어떤 영양 전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지금 시합이 거의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영양을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뭐 어떤 수분을 먹는 전략이라든지 혹은 우리 탄수화물 로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 마라톤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아미노바이탈 관계자분들이 많은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먼저 앞전에 좀 설명을 드리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저희가 해서 아미노바이탈에서 이렇게 소정의 상품들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첨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께서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 관계상 질문이 좀 어렵게 되면 제가 이제 아미노바이탈 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질문 받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코앞에 왔어요. 대회가 코앞에 오셨고, 되게 심적으로도 많이 긴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야 될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영양적으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를 했고, 특히나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를 보시면 이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운동을 수행을 하죠. 다른 종목들이랑은 다르게 긴 시간 동안 운동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영양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 마라토너 선수들을 보면 탄수화물을 로딩을 하거나 혹은 언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서 이런 것들을 시합을 잘 이끌어 나갈지 이런 플랜들을 짜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은 영양적인 전략들을 고민을 하신다면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탄수화물 로딩을 할지, 그리고 시합 당일날 어떻게 탄수화물을 섭취를 할 건지, 그리고 경기를 하는 도중에 어떠한 시간에 어떻게 물과 탄수화물을 보충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3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분 섭취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시합을 준비할 때 왜 이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 참 많은 얘기가 있죠. 누구는 이렇게 섭취를 해라, 혹은 어떠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라, 혹은 뭐 콜라가 좋다, 뭐 레몬즙이 좋다,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탄수화물들을 제가 다 드릴 거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어떤 것들을 섭취해야겠다, 그리고 언제 섭취를 해야겠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시합 때 보셔야 될 게 그 날의 기온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날 뭐 4월이니까 4월 이제 둘째 주인데, 전년도와 전전년도 평균 기온이 있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17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습도가 한 67% 정도 되는 그런 수치를 나타냈는데, 아마 올해도 그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기온이 의미하는 바는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될 때 기온이 너무 높고 습도가 높으면
땀을 배출하는 그런 양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분을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운동복을 입고 시합을 뛰게 되는데 날씨가 좀 추워서 우리가 겉옷을 입고 웜업을 해요. 웜업을 좀 하시고 최대한 뛰는 동안에는 우리가 얇은 옷을 입고 뛰시는 게 좋지, 너무 두꺼운 옷을 그대로 입고 뛰게 되시면 아무래도 그런 땀 배출량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기온이 어떻고 그리고 습도가 어떻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옷을 챙겨 입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지금 영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창하게 영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저희가 먹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수분, 얘네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은 단백질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루진 않을 거고요. 오로지 시합에 준비를 하시기 위한 탄수화물과 그리고 수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은 저희가 운동을 하는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이용되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주자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주자를 지나가거나 혹은 결승전에 도달할 때 힘을 극도로 이용을 할 때 이용되는 게 탄수화물 에너지로서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도 사실 우리가 저장을 함으로써 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에너지원으로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살펴보시면 체조직을 구성을 하거나 혹은 근육의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연료로서 에너지로서 작용을 하고요. 성분으로서. 그리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에너지를 생성을 하거나 어떠한 건강을 이롭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단백질과 수분, 지방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경기를 나가실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이 바로 탄수화물과 수분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수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분을 보시면 저희가 수분은 항상 그 땀이랑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수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인체에 있는 혈액 그 안에 체액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는 게 수분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혹은 뜨거운 고온 상태인 곳에 있을 때 땀이 납니다. 근데 그 땀이 나는 이유는 그 체온을 심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온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온도를 낮춰서 그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땀이라는 것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땀이 배출되면서 체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분을 섭취를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에서는요, 이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연구들에서 수분이 부족할 때 운동에 대한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수분이 떨어지는 양을 봤더니 본인의 체중의 한 2% 정도의 수분이 감량됐을 때, 수분이 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운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kg의 체중을 갖고 있는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1.6kg 정도 전체 체중이 감소가 됐어요.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거나 체수분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쓰지 못하고,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탈진을 하거나 혹은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는 심장마비가 오는 이런 불상사들이 굉장히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런 수분의 부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이 바로 이 땀이 많이 배출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시합 당일날은 외부의 기온, 그리고 내가 습도, 그리고 일조량, 그리고 운동복을 입었을 때 땀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분이 잘 배출이 되고 아닌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요인이 되겠죠. 외부적인 요인. 그럼 내부적인 요인은 뭘까요? 내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열을 발생을 시킬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근육도 굉장히 뜨거워질 거고, 그리고 이런 혈액들도 굉장히 뜨거워질 텐데, 그럼 내부에서 나타나는 열들을 방출을 계속 시키죠. 그러면서 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물을 또 섭취를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수분과 땀의 어떤 그런 기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수가 나타나면, 탈수라고 한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중의 2% 정도 수분량이 감소를 했을 때, 그때 탈수를 나타내는데, 탈수가 나타나게 되면 심부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심장박동수가 굉장히 증가하고요. 그리고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합을 하는 동안에 수분 섭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합 당일날 시합 전에 물을 잘 섭취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전에 일어나셨을 때, 식사를 하실 때도 수분을 잘 섭취를 하셔서 그 수분의 향상성을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과의 결핍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본다면, 내적인 요인들이 일단 첫 번째로 작용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외적인 요인이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내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이 몸의 수분량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난 체내에 지금 어떤 변화들이 나타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쉽게 뭐 염분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몸의 수분 보유량들이 굉장히 증가할 거고, 그리고 내가 아프거나 감염이 됐어. 그런 상태에서도 내 몸의 수분 보유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내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혹은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도 몸 안에서 열이 발생이 되는 것들도 다 내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외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기후 조건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습도나 어떤 기온, 그리고 일조량,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운동복, 이런 것들이 외적인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텐데, 이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을 잘 이제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일단 복장에 신경을 써야겠다. 그리고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물 섭취를 잘 해야겠다. 그 이유는 이런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만큼 수분을 도대체 섭취를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해볼 텐데,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척도. 그 척도는 본인의 소변을 색깔을 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게 음식을 먹은 날 소변의 색깔을 보면 굉장히 아래처럼 이렇게 둔탁한 색깔을 나타내고요. 몸에 수분량이 잘 이렇게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면 조금 더 이런 투명한 색깔에 가까운 색깔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합 전날까지 오전에 아침에 이제 소변을 이제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을 보실 때 이 소변의 색깔을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수분량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시진 않겠지만 음주, 시합을 일주일 남겨놓고 음주를 하시게 되면 체내 수분량들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탈수 현상들이 더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는 줄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감염이 되거나 혹은 약물을 복용을 하시게 됐을 때도 내 체내에 수분 보유량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예방을 해서 내가 시합 전날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본인 체중의 2% 정도의 수분이 감소되는 게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내가 수분이 얼마만큼 내 몸에서 운동 중에 빠져나가는지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1시간 동안 러닝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1시간 동안 러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수분이 얼마만큼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훈련 전에 체중을 이렇게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요. 훈련 전에 측정을 했더니 70kg의 체중을 나타내다가 우리가 1시간 동안 러닝을 했어요. 1시간 동안 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체중을 쟀더니 체중이 68kg가 됩니다. 물론 지금 같은 기온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더운 그런 상태에서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아마 땀 배출량이 굉장히 높아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 전과 운동 후에 체중 변화를 체크를 하시고 그 체중 변화만큼의 수분을 섭취를 하시는 게 우선 우리가 수분을 스스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훈련 중간에 내가 만약에 1시간 러닝을 했는데 중간에 500ml의 포카리 스웨트를 한 잔 마셨어. 그러면 그 0.5g 정도가 되겠죠. 저 500ml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분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조금 체중이 덜 빠지는 그런 변화들을 나타내게 될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운동 전과 그리고 운동 후에 나의 어떤 체중 변화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내가 이 정도의 수분은 좀 섭취를 해야겠구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섭취를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기준을 좀 보시면 되고, 혹은 내가 수분에 대한 소실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높구나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가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사실 이게 핵심적일 거예요. 보시면 수분의 보충 방법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과일을 제가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수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과일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과일 안에는 당도 들어있고요, 비타민도 들어있지만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그냥 많이 벌컥벌컥 마실 수 있어요, 물론. 근데 물을 막 1리터, 2리터 이렇게 한꺼번에 마시게 되면 그것도 저나트륨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물을 갑작스럽게 많이 먹었을 때도 그럼 무리를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물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과일들도 수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실 때 과일에 같이 첨가를 식사에 같이 첨가를 해서 드시면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운동 시합 2시간 전 식사에 혹은 간식에서 스포츠 음료나 물을 한 500ml 정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합이 2시간 정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를 더 하게 되죠. 그때 스포츠 음료나 혹은 물을 같이 섭취하거나 혹은 과일을 섭취하면서 수분의 양을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합이 시작되기 15분 전에 물을 한 400에서 500ml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것도 1시간 정도의 이런 수행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좀 척도로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합 중에는 15에서 20분마다 물을 150에서 한 250ml 정도 섭취를 하시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제가 앞전에 체중은 시합 운동하기 전에 체중을 재고 운동 후에 체중을 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여태까지 플랜을 잘 해오셨으면 아마 내 체수분의 양들을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계획을 못 짰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수분 양이 어느 정도고 얼마나 배출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합 중간에
15분에서 20분마다 150에서 250ml의 수분을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분마다 우리가 마시는 500ml의 그 페트 물 거기서 절반을 마시고 다시 가시고 절반을 마시고 이게 가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너무 많은 수분을 드시면 뭐 500ml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렇게 되면 복부에 이런 불쾌한 느낌들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쪼개서 이렇게 드시는 전략들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잘 섭취를 하시고 시합을 나가는 그날 아침 식사에서도 과일을 첨가를 하시면 수분이 많은 과일을 첨가를 하시면 그 시합 당일날 수분 양들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목마름이라는 우리 느낌이 있죠. 아, 나 목말라. 커피 많이 마시면 목말라.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목마르는 감각들이 느껴지기 전에 수분을 계속 보유를 섭취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시합 당일날 오전에 물 섭취와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섭취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꿀팁, 시합 중에 15분에서 20분마다 150에서 250ml의 물을 섭취를 하자.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자, 탄수화물의 로딩을 이제 한번 볼까요? 탄수화물의 로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로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탄수화물 로딩. 자, 그 이유는 사람의 몸은 300g에서 많게는 600g까지의 탄수화물을 이 근육이라는 조직 안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간이라는 조직 안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한 탄수화물 에너지들을 저장을 했다가 운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연구들, 많은 마라톤이나 이런 지구성 스포츠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탄수화물을 저장을 했다가 이 저장한 것들을 이용하는 게 운동 수행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선수들한테 있어서는 이런 탄수화물을 로딩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당연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전략들로서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펴볼 내용들은 어떠한 탄수화물들을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섭취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시합 중간에는 언제 섭취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리코겐 로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마라톤 뭐 이런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있고, 그리고 너는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소화가 잘 돼, 이런 개인의 기호성이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는 뭐가 맛있어, 막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탄수화물이 좋아, 이게 잘 먹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탄수화물을 선택하실 때 내가 맛이 있고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소화에 부담이 없는 그런 탄수화물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좋더라, 어떤 사람은 이걸 먹고 뭐 기록이 좋았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먹었을 때 좀 편안한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보통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쌀밥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당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식품들은 저희가 다 탄수화물 공급원으로서 이렇게 마라톤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런 곡물, 이렇게 호박이나 이런 것들 안에 들어있는 전분류들,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호박 혹은 밤 혹은 이렇게 식빵, 이런 것들, 포도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식품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일 스무디, 이런 것들은 과일 스무디 혹은 바나나 혹은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은 과당이나 일부의 포도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말린
과일도 있죠. 이런 것들도 당을 많이 굉장히 갖고 있죠. 특히 뭐 설탕이나 혹은 과당과 포도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우유 같은 식품들도 유당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유를 포함해서 사실 여기 있는 식품들은 다 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콜라 드셔도 돼요. 네, 마라톤 준비하실 때 콜라가 뭐 건강에 좋아 이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탄수화물을 보충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에너지를 최대한 그런 의미에서 콜라를 곁들여 드셨을 때 잘 보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좋은 거지 절대 건강의 의미에서는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런 것 이런 식품들을 우리가 기호에 맞게끔 혹은 상황에 맞게끔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육의 탄수화물 에너지원을 우리가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체 내에는 300g에서 600g의 글리코겐이라는 성분, 탄수화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왜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성별이나 혹은 운동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여기 시합에서 하프나 풀마라톤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600g의 탄수화물들을 저장할 수 있게끔 많이 발달이 돼 있으신 분들이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얼마만큼 섭취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합을 지금 준비하는 이 경기를 준비할 때 1kg당 체중 1kg당 8g에서 많게는 12g의 탄수화물을 저장을 하시고 섭취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아마 8에서 12g이라고 하면 아마 지금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그리고 여자 선수라고 했을 때 50kg의 선수라고 한다면 400에서 한 600g의 탄수화물들을 하루에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 그리고 70kg의 남자 선수라고 한다면 560에서 840g의 탄수화물을 하루에 섭취를 하시는 그런 것들을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섭취를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 자, 이제 그 언제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우리 로딩을 하죠. 탄수화물 로딩을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거의 4일에서 5일 정도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적게 섭취를 하고 운동을 조금 함으로써 탄수화물들을 많이 이렇게 고갈을 시키고 나머지 시합을 앞두고 3일 정도 남았을 때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해서 이 탄수화물이 스폰지 효과를 막 일으키면서 이 근육 내부로 빠르게 저장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때요? 초기에 굉장히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운동을 또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첫 번째 힘들 수 있고, 그리고 포만감이 굉장히 덜 들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배고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부작용으로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탄수화물을 로딩하는 방법들을 두 가지 또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탄수화물이 50% 이상인 상태, 50에서 한 60%에 해당하는 상태로 계속 식사를 구성을 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옵션 2는 사실상 한국 사람들이 먹는 그냥 그런 한식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찌개랑 같이 밥을 먹는데 나는 탄수화물 로딩을 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시합 준비를 앞두고 밥을 한 끼에 2공기에서 한 3공기 정도 먹을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음식에서 탄수화물의 비중들을 그렇게 높이는 방법들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50%의 탄수화물을 한 3일간 지속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또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일 동안 탄수화물에 대한 섭취량을 전체 70%의 탄수화물로 높여서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렇게 로딩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극단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이나 혹은 세 번째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위주의 어느 정도 식사를 하시되 시합을 한 3일 정도 남겼을 때는 탄수화물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하셔서 탄수화물 좀 섭취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조금 더 초과적으로 섭취를 하는 방법들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탄수화물들을 언제 먹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예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탄수화물의 종류를 보시면 우리가 시합 전에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들을 제가 좀 구성을 해봤고요. 시합 전이라고 한다면 이게 시합을 하는 그 오전, 아침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나열을 해봤고, 첫 번째는 쌀밥,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삼각김밥, 이런 거 탄수화물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토스트, 식빵에 잼을 발랐을 때 또 굉장히 많은 탄수화물들을 보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과일 주스 안에서도 많은 탄수화물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합을 하시는 날은 오전에 이런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선택을 하시면 쉽게 탄수화물들을 좀 보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그 현미밥이라든지 혹은 오트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들은 너무 시합 직전 혹은 뭐 2시간 남겨놓고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게 포만감이 높죠. 그래서 포만감이 높고 이 섬유질이 많다라는 건 소화 흡수를 하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실 때 이런 복부에서 뭔가 계속 소화되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불편한 느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좌측에 있는 이렇게 소화와 흡수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식품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아침에 만약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예를 들어서 시합이 10시인데 내가 한 6시쯤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할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오트밀이나 혹은 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드셔서 속을 조금 편안하게 만드시고 흡수가 천천히 잘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품들을 좀 선택을 하시고 간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오전에 좀 여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잠을 더 자고 잘 휴식을 해서 갈 거야.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흡수가 빨리 될 수 있는 식품들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시합에 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제를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는 떡을 먹을 거고요. 그러니까 떡을 먹을 거고, 그리고 밤을 선택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쌀밥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토스트, 잼을 올린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를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과일 주스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식품들을 가지고 지금 50kg의 여자 선수가 3일 정도 남겼을 때 식사를 할, 이렇게 탄수화물 로딩을 하는 방법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보시면 450에서 500g의 탄수화물을 로딩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마 이 여자 선수는 하프 마라톤이나 혹은 풀 마라톤을 준비를 하는 그런 선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양을 하루에 5번을 나눠서 섭취를 할 겁니다. 5번을 나누는 이유는 6번을 나눠도 되고 7번을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소화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나누게 되는 거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5번으로 나눠서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식사 1번을 보시면 프렌치 토스트 4조각, 이렇게 잼을 발라서, 딸기잼을 발라서 먹을 거고요. 그리고 삶은 계란 2개와 오렌지 주스 300ml 한 잔,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아침 식사를 했을 때 탄수화물을 100g 정도 섭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될 거고요. 그 두 번째 식사에서는 밥을 한 300g 정도, 300g이면 한 공기 반 정도 돼요. 그 정도의 양을 고등어 반토막과 그리고 국물, 그리고 김치, 그리고 나물, 바나나와 같이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보면 집에서 그냥 우리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백반인데, 백반 드실 때 조금 팁을 드리면 날 거는 좀 삼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짜거나 이런 식품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뭐 나물과 반찬과 그리고 뭐 생선 이런 것들을 위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심을 드시고 나서 우리가 저녁과 점심 사이에 식간이 있죠. 굉장히 길어요. 6시간에서 7시간. 그래서 이때 저는 간식을 먹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떡 50g, 떡 50g을 섭취를 할 거고, 어떤 떡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50g 정도 섭취를 할 거고, 그리고 생과일 주스를 또 같이 300ml 정도 섭취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밤을 편의점에서 파는 밤이 있죠. 그걸 한 봉지 정도 같이 섭취를 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한 80g 정도의 간식을 또 탄수화물을 또 섭취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나면 네 번째 식사에서는 또 아까 점심과 거의 유사한 식사를 하는데 계란 후라이를 추가를 시킬 거고요. 2개를.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배를 이렇게 큰 배를 한 접시 하나 이렇게 딱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식사를 구성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한 6시, 7시에 했어요. 그러면 저녁 식사로 저녁 간식으로 토스트를 2조각을 먹을 거고요. 그리고 떡을 또 먹고 이렇게 우유를 먹는 방법을 해서 나머지 탄수화물을 이렇게 보충을 하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0kg의 여자 선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남자 선수라고 했을 때도 사실 여기서 크게 달라지는 건 좀 없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쌀밥의 양이 여기서 뭐 한 2공기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떡이나 토스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섭취를 해서 이 남자 선수에게 필요한 양들을 섭취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0kg의 남자 선수라고 한다면 뭐 아까 있었다시피 560g에서 많게는 700g의 탄수화물을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죠. 그래서 밥 2공기 혹은 1공기 반, 혹은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김치, 그리고 국물, 미역국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 있다시피 밥이랑 뭐 북엇국이랑 고등어랑 김치 이렇게 식단을 구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녁 식사로 이렇게 구성을 또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탄수화물 로딩을 지금 3일간 이렇게 식단을 구성을 함으로써 잘 끝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시합을 하는 중간에, 그죠? 우리가 경기를 하는 중간에 탄수화물 섭취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실 텐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여러 가지 식품들이 존재합니다. 탄수화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제가 나열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시합 중에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 왜? 우리가 저장을 했지만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탄수화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스포츠 음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를 하죠.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봤더니 첫 번째는 이런 카페인 음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카페인 음료 안에도 당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서 작용을 우리가 섭취를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젤 형태, 이 안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그리고 젤 형태에서는 또 소화 흡수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성 요소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나나,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이 될 텐데 조금 들고 다니기 불편할 수 있고 소화 흡수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당 보충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포츠 음료,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음료 안에 전해질도 들어있고 그리고 당이 들어있고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해서 운동 중간에 계속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답은 없어요. 하지만 이 본인이 느꼈을 때 나는 이걸 먹었을 때 좀 편해, 나는 이게 좀 좋아 라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 1은 나는 이온 음료랑 에너지 젤만 먹을 거야, 혹은 옵션 2는 나는 에너지 젤이랑 물만 먹을 거야, 혹은 세 번째는 나는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물 그리고 에너지 젤 이렇게 세 개 다 먹을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의 기호에 맞고 나의 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중간에 이렇게 카페인 같은 음료들은 많지 않게 그냥 한 캔 정도 섭취를 하는 건 운동 수행 능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음료 정도는 너무 많진 않지만 한 캔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하셨을 때 경기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시합 중에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우리가 방법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우리 탄수화물 젤이 있죠. 탄수화물 젤을 운동 시작하기 전에 한 41g짜리 탄수화물 섭취를 좀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10kg 그리고 20kg가 지났을 때 20kg가 지나면 한 1시간 20분 정도 우리가 봤어요. 이때 젤을 또 한 번 섭취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또 2시간째에 젤을 섭취를 해주고 30kg째 그리고 나머지 42kg 결승 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방법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나는 간편하게 젤을 이용해서 그냥 섭취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젤만 섭취를 하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도 이 중간에 분명히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은 언제예요? 15분에서 20분마다 150ml에서 250ml 정도의 수분을 계속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젤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수분을 그런 식으로 계속 섭취를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나는 젤도 먹고 싶고 그리고 이온 음료도 먹을 거고 그리고 물이랑 그리고 카페인도 먹을 거야. 이렇게 좀 구성을 하시면 좀 이렇게 또 우리가 짜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할 때 30g의 탄수화물을 젤을 섭취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60분 조금 넘어가는 한 20kg 조금 안 될 때 이때 한 포카리 스웨트 섭취해주고 그리고 이 지금 시작부터 60분 사이에는 사실상 이 포카리를 안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얘를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크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탄수화물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1시간 이전에는 탄수화물을 굳이 이때는 섭취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수분만 적절하게 20분마다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한 70분, 80분 사이에 포카리 스웨트를 하나를 먹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물을 먹을 거고 그리고 또 한 2시간째 됐을 때 레드불 같은 이런 에너지 드링크를 통해서 탄수화물 당을 보충하고 그리고 막바지에 이제 카페인을 보충을 해서 좀 더 기량을 향상을 시킬 거야. 이런 방법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에너지 젤을 이렇게 섭취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분을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모범 답안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때요? 20분마다 수분을 섭취를 하지만 탄수화물은 어떻게 섭취를 할 거야?
나는 젤을 먹을 거야. 나는 바나나를 먹을 거야. 혹은 스포츠 음료를 통해서 수분과 전해질과 물을 보충을 할 거야.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플랜들을 짜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짜드린 방법들을 이용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오늘 지금 거의 한 50분 가량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결론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시합이 코앞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 시합 이틀 전에 그날의 기온과 습도가 어떤지를 체크를 하시고 나한테 알맞는 복장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옷이 두껍게 뛰어요. 너무 막 뛰기 직전에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막 뛰었어. 근데 옷 막 거추장스럽고 막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날의 날씨가 좀 춥다. 그러면 워밍업을 좀 하시고 최대한 뛸 때 상황에 맞춰서 옷을 간편하게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 로딩은 아까 옵션 1, 2, 3 있었죠. 하지만 1은 조금 극단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알맞는 2번이나 3번 같은 방법들을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원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2번, 3번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훈련이 남았을 때 나는 좀 초조할 수 있죠. 좀 더 연습을 하고 좀 더 뭐 해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훈련의 강도를 조금은 줄여서 나머지를 딱 위해서 이렇게 딱 피크라고 하자고, 피크라고 할 수 있죠. 그 피크를 딱 찍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훈련량을 줄이시고 조금 더 휴식을 취해서 이런 것들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변량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내 몸이 탈수 상태인지 수분이 잘 가득 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체중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 체중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지지 않는지, 일주일 중간에 너무 체중이 너무 내려가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수분 양을 통해서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합 당일날 어떤 식으로 연료를 보급을 할지 미리 계획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그런 플랜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내가 먹는 그런 식품들 중에 이런 탄수화물이 더 괜찮아. 그러면 그런 식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해서 섭취를 하실지 이렇게 플랜을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나머지 기간 동안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시뮬레이션 짜보시고 이렇게 플랜을 짜보시는, 플랜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아마 시합에서도 좋은 결과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시간들은 제가 질문을 좀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제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모니터가 잘 안 보여서 이 휴대폰을 좀 보면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보겠습니다. 자, 하늘하늘님 질문 주셨는데요. 하프 또는 풀 대회 당일 공복으로 달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음식을 섭취한다면 어느 정도 먹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죠. 아마 지금 강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플랜대로 좀 섭취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공복에서 뛰게 되시면 일단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저혈당이 온다라는 건 우리가 에너지를 인체에 있는 조직들이 지금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속 풀마라톤을 뛰시게 되면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보다는 당연히 연료를 섭취를 하시고, 우리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기름 채워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이 연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섭취를 꼭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찌개 먹으면 나트륨 과다 아닙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건강상에는 나트륨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도 많이 섭취를 하고, 그만큼 일부의 나트륨도 좀 어느 정도 필요를 하기 때문에, 근데 탄수화물을 지금 되게 많이 섭취를 하죠.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그냥 찌개를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것처럼 그냥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은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식사를 하실 때 찌개를 드시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운동에 좀 운동에 도움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볼 것 같고요. 그쵸, 장우건님 말씀해 주셨는데 소스 없이 파스타 같은 것들도 먹어요. 그래서 파스타가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소스 없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설용원 이복승님께서 복용하는 양도 연습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연습을 하는 게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풀마라톤을 하시면 지금 시합 가기 한 일주일 전에 운동 양들을 좀 이렇게 줄이시겠죠. 그러면 뭐 하프를 좀 뛴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 내가 섭취를 좀 비슷하게 해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면 얘네들도 이렇게 연습을 하는 방법으로서 작용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미스터 크로 PR님, 체중은 정해진 시간에 측정하는 게 포인트겠군요. 맞습니다. 체중은 항상 오전에 공복을 뛰시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체중을 재보시고 하는 것들이 정해진 시간에 체중을 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체중을 재면서 수분이 얼마만큼 날아가는지, 이 정도 운동 시간을 했을 때 수분이 없어지는지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놈 목소리님, 대회 전 탄수화물을 잘 안 먹는 편인데
대회 당일날 에너지 드링크와 에너지 바만 먹고 대회를 나갑니다. 이럴 시에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운동 시합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하프를 뛰시게 되면 탄수화물이 많이 소비가 되죠. 근데 만약에 풀마라톤을 뛰신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적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당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혈당 증세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합 중간중간에도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서 혈당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스터 크라우님, 대회 끝나면 혈뇨가 나오는 건 수분 부족 때문인가요? 몸이 안 좋은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근육 뭐 횡문근 융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근육이 좀 이렇게 우리가 운동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육들이 파괴가 되면서 그게 혈뇨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을 횡문근 융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려면 꼭 당 보충을 하시고 이제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시합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늘님, 파워에이드나 게토레이 섭취하는 건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다 이온 음료이기 때문에 좋고요. 장우건님, 대회 중간에 목이 너무 말라서 수분 과다 섭취 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대회 중간에 목이 마르지 않으시려면 오전에 시합을 나가기 전까지 수분을 잘 보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내가 시합을 뛸 때 수분에 대해서 목이 마르는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목이 굉장히 마르다고 지금 있는 물을 막 2리터씩 먹어요. 1리터씩. 그러면 갑작스럽게 수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통이 유발될 수가 있고, 또 심한 사람들은 저나트륨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었을 때도 갑작스럽게 먹었을 때 그것도 이제 안 좋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미리 대회 당일부터 수분 조절을 계속해서 수분을 잘 섭취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중간에 수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붕바님, 풀코스 준비하면서 체중 감량하는 게 도움이 안 되나요? 물론 도움 됩니다. 체중 감량 도움 돼요. 그렇게 체중이 덜 나갔을 때 당연히 뛰는 효율성들이 좋아지긴 하는데, 이 체중이 덜 나간다는 조건은 내가 탄수화물 에너지가 잘 있는 상태에서의 체중을 얘기하지, 그게 대회 당일날 내가 다 굶고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해서 그 상태에서 나가는 그런 체중을 의미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내가 에너지를 잘 보충을 시켜놓고 지금 시합에 딱 임하기 전의 상태, 그때의 그런 체중들을 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그때 좀 체중이 높아, 그러면 물론 먹는 것들을 줄일 수는 있는데 걔가 그 전략이 이 마라톤에 있어서 그 성적을 성적에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석천님, 좋은 질문 주셨네요. 10km 또는 1시간 내 러닝의 경우는 러닝 중간 수분 섭취는 컨디셔닝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1시간 내 러닝의 경우에는 수분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관여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10km 뛰기 전에 탈수가 이미 와 있어. 뭐 전날에 좀 수분 섭취를 안 했어, 혹은 아침에 수분 섭취를 안 해서 수분이 보유량이 적은 상태에서 뛰어. 그러면 수분 보유량이 좋은 상태보다는 기록이 더 안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1시간에 10km에 해당하는 그 거리는 수분의 양으로 크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당연히 뛰게 됐을 때 수분을 잘 보충을 하시고 뛰는 게 회복을 잘 시키고 건강상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1시간 내 러닝의 경우에는 굳이 탄수화물을 그때 섭취를 해서 잘 뛸 수 있게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효과를 주지는 않게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는 좀 수분은 어느 정도 섭취를 하되 몸에 잘 수분이 보유가 될 수 있게끔만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프 풀코스 후 스트레칭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나요? 일단 종아리도 굉장히 타이트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허리나 이런 부분들, 고관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타이트할 텐데, 이 내용은 4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강의에서 그때 그 트레이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스님, 근파괴 후 보관은 어떻게 하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좀 잘 드시고 단백질 잘 드시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는 휴식을 취하면서 이 컨디션이 좀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프 풀코스 시 중간중간에 에너지바 섭취해도 되나요? 안느님, 자, 에너지바가 종류가 많죠. 에너지바가 종류가 많은데 너무 지방질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봤더니 지방이 되게 높아. 그러면 그런 탄수화물들은 시합 중간중간에 드시는 것보다 운동 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시합 중간중간에 드시려면 스포츠 음료나 액상, 소화가 잘 되는 것들, 그리고 스포츠 에너지 젤, 그리고 카페인 음료,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소화 흡수를 많이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미니랑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셔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미니랑님께는 그 PT 내용은 저희 아미노바이탈 측에 제가 이걸 전달을 할 거라서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아미노바이탈에 DM 한번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서울마라톤 여기 관계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대로 개시 예정이라고 해주셨고, 꼭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반드시 이거 내용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붕바님, 탄수화물 섭취 라면은 어떤가요? 라면 좋은데, 라면도 드셔도 돼요. 드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그 식단 프로그램 나열을 해드렸죠. 보시면 밥도 굉장히 많이 먹고, 그리고 빵도 굉장히 많이 먹고, 이렇게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라면을 막 글리코겐을 보충을 한다고 막 5개, 6개씩 이렇게 드시는 건 소화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식사를 하실 때 하루 계획 중에 한 끼 정도는 이렇게 뭐 라면을 드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셔도 보충을 하는데, 탄수화물 보충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크라우 피라님, 네, 그렇죠. 간식 쪼개서 주는 이유가 있고요. 젠 파커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이 여기서 다 끝났는데, 일단은 저희가 질문 주신 선수분들, 그리고 아까 PT 내용들, 이런 것들 관계자 측에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높은 참여도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대회 날 안전하게 좀 잘 시합을 마무리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